제가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 강의 메모안 나눠드렸는데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이거 보면서 1페이지는 이제 부부에 대한 부분, 우리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또 쉬는 시간 이후에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페이지 양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라로 잘 멋있게 출력을 했는데요. 달력의 한 부분을 인쇄한 겁니다. 캘린더북으로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책에 있는 내용을 뽑아갖고 저희 부부가 함께 쓴 책이 4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캘린더북 달력 형태로 만든 것 중에서 4일치죠.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은 1페이지에 7월 22일 분량, 또 5월 26일 부부 대화에 대한 걸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부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부부학교를 2개로 나누어서 부부 대화 학교 그리고 부부 친밀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대구에 있는 한 교회 부부 대화 학교를 끝난 교회인데요. 이제 부부 친밀감에 대해서 어제 첫 번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부부 대화 학교 중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을 오늘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 대화 학교와 부부 친밀감 학교를 하는 이유는, 부부들이 이제 부부 학교를 하면은요, 한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부 학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는 거는 분명한 건데, 가능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건강할 때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면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될지라도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저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듣다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이 생기면 한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책으로 읽은 것 강의하고 소개하고, 그것보다는 우리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키운 것, 또는 우리 부부 안에서 있었던 것, 이런 걸로 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제 아니면 조건, 이게 다를 수가 있겠죠. 저희는 사역자 부부이고 또 여러분의 직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쭉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늘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가정의 특징이었어요. 애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돈 걱정을 하기도 하고, 우리 큰애는 조금 말을 배울 때쯤 늘 하던 말이 아빠 엄마 여기 비싸다,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집안의 특징이 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부부도 이제 좁은 집에 살고 뭐 침대도 거의 못 놓고 살고, 또 늘 돈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봐야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례 중에는 재정의 은혜에 대한 어떤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너무 지나고 나면 너무 미안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직장을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역도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선교단체에서 제가 리더로 쭉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부족하지만 시간은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돈으로 하는 거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로 했던 거는 산책하는 거. 그건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제도 산책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시간만 나면 우리 둘이 그냥 뭐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동네에 살든지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사례를 소개하겠지만은요, 이제 들으시면서 저거는 나한테 안 맞다 하면은 정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분들의 삶이고 우리에게 맞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지나가게 하고. 그런데 정말 부부 대화할 때 제가 늘 신경 쓴 건 뭐냐면요, 대화를 이제 잘하고 싶은데 어떤 원칙이 있을까? 무슨 부부가 대화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 학교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찾아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걸 신경을 썼어요. 어떤 말을 더할까? 어떤 말은 뺄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또는 가족관계 속에서, 또는 뭐 이거를 교회 성도 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신경 써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더할까? 어떤 말을 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여보, 당신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떤 말을 더해주면 좋겠어? 물어보고, 제 아내도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말을 더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말을 더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는 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배우자가, 제 아내가 당신 이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네, 한두 번 뭐 참을 수도 있고, 두세 번, 서너 번 자꾸 말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부 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다툴까? 근데 어떤 말이 서로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뺀 겁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빼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말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그것만 믿어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말, 아니면은 그 반대로 기분 나빠하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어봐서, 아니면은 몇 번 경험 속에서 잘 기억했다가, 이런 말 했더니 참 뭐 기분이 좋아하네, 아니면은 기분 나쁘다고 하네, 이런 거를 잘 기억했다가 더하고 빼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만 지켜도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충북 영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과일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과일이 영동 중심으로 퍼져갔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지금 5가지 종류의 과일을 많이 해서요, 영동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동네는 복숭아를 재배를 해요. 앞에도 뒤에도 그래서 복숭아 얻어먹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강의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농사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살고 있는데 주위에 과수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봅니다. 또 가깝게 지내고 앞집 옆집이 다 과수원을 하시니까 과수 농사를 잘하는 것도 간단한 원리더라고요. 더하고 빼고. 영양분 있는 흙을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고 퇴비도 주고 더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이사간 기념으로 올해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커요. 근데 거의 비슷한 때에 감 농사 짓는 분이 그 복숭아 과수원 사이에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심었는데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료 주는 것도 거의 흙도 다르고 비료 주는 퇴비 이런 것도 몰랐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흉내만 냈는데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퇴비를, 이게 얼마나 나무들이 빨리 자랐는지요. 그러니까 퇴비도 하고 물도 주고 다 관수 시설을 다 해놔갖고, 우리는 이제 물 호수로 일일이 손으로 줘야 되는 걸 그분들은 다 시스템으로 하니까 잘 됩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이제 과일에 이렇게 꽃봉오리 같은 게 맺어지면은 그걸 솎아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자꾸 따줘야 된대요. 작은 열매도 따주고 꽃봉오리들도 따주고, 그러니까 빼는 거지요. 더해주는 것도 있는 반면,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한 번은 제가 대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고 아주 오랫동안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하고 집에 가면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를 때, 그때는 가정사역하기 이전이었는데요, 이런 거 더하고 빼고 이런 거 모를 때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를 지금 소개를 하면은요,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아내한테 화를 내고 자꾸 짜증이 나다 보니까, 우리 둘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신호등 몇 개만 지나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들 재우고 하다 보면은 바쁘고, 또 대학생 사역을 하고 집에 가면은 거의 밤 11시예요. 그래서 잠자기 바빠요. 근데 조금만 더 운전해서 가면 집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에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있는데 자꾸 짜증이 나갖고 아내한테 툭 제가 건드린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아내가 무슨 생각하고 듣다가 그거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잖아. 피리를 불었는데 기분을 좀 맞장구 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춤도 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아내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 같아.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남편에게 관심도 없고. 제 아내가요 너무 기분 나빠하고 너무 놀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한테 관심도 없고 당신이, 그랬더니 당신 설교 잘했다는 말 안 해줘서 삐졌구나. 사실 그래서 삐졌었어요. 아니 그 말이 그렇게 힘든가? 당신 설교 잘했어.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우리 간사님들은 간사님 설교 은혜가 됐어요, 그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어떤 게시판에 글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진짜 듣고 싶은 사람이 우리 아내가 당신 잘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당신 설교 잘했어. 나중에요,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5년 정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아내 사모님께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더하기 빼기에서 더해줬으면 하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요, 딱 한 30명이 있었는데 다 말씀하시는 게 설교 잘했단 말 좀 해달라. 그걸 그렇게 듣고 싶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말을 왜 안 해주시냐고. 그 말하면 교만할까봐, 나태해질까봐, 설교 준비 게을리할까봐. 어떤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요. 어쩌면 여러분 남편에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직업별로. 아니 남편에게 무슨 말을 더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남편이 기분 좋아하는 말은 잘했다고 하는 말일 것 같은데 잘한 게 있어야 잘했다고 하지. 그 사모님이, 그 분위기는 그냥 좀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은요, 제가 이제 사모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뭘 더해주는지를 이제 찾는 건데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전달을 조금 이렇게 이제 사투리를 많이 쓰시고 발음이 좀 안 좋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전달을 잘 못하는 분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격려를 해드리려고, 당신은 이렇게 좀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아, 내용이 좋잖아요. 정말 내용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조언을 해드리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려고, 당신이 내용이 너무 좋거든, 근데 발음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나? 그런 말을 남자들이 이렇게 들으면은요, 필터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걸러진다고 하거든요. 어떤 말은 듣고 지나가요, 어떤 말은 남아있어요. 정수기 필터에 물이 지나가고 걸러지는 것처럼 무슨 말이 남아있냐면, 당신은 전달을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그 말만 남는데요. 지적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빼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부부학교라면은 6주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앞부분에는 남자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남자분들이 끝까지 오시더라고요. 부부학교 안 하려고,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첫째 주, 둘째 주 남편들을 막 세워주는 걸 자꾸 하면은 부부학교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계속 오시는데, 남편들이 듣고 기분 좋아하는 말을 더해주자.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저는 그랬어요. 설교 잘했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께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당신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끝.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설교를 좀 발음을 좀 신경 쓰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끝. 그걸 들으면 기분 좋아하니까 그런 말은 더해주고, 발음 좀 신경 쓰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건 빼고. 근데 우리가 발전은 또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발전하니까. 누군가가 당신, 우리 목사님 조금 발음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말해도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지적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분 나빠하는 거는 빼고 그만하시고,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안 되는 것, 오랫동안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문제점일 수도 있고 말의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것, 자꾸 그것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걸 좀 신경 쓰게 좀 해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빨라요. 저를 평생 동안 괴롭히던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나쁜 버릇이 제가 혼자 자랐거든요. 혼자 자라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시간을 딱 지켜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시간보다는 그건 이제 시간 중심이냐 사건 중심이냐 해서 저는 약간의 어떤 사건 중심인, 그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지 딱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늘 늦었어요. 늦게 서두르고, 나 때문에 우리 아내도 힘들어하고, 무슨 중요한 모임인데 내가 늦게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얘기를 했지요. 저를 도와주려고. 아니, 좀 일찍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만 나빠요. 기분만 나쁘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아내가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아내를 데려다 주려고, 여기 이제 안산에 강의가, 저희가 김포 살 때였는데요, 김포에서 안산 가는 대중교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려고 안산 꿈의 교회에 제 아내가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거기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도 제가 늦게 저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늠을 했죠. 그래도 차로 이제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한 30분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진 않겠지 하고 했는데, 그날 따라서 도로가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요. 많이 늦었어요. 저도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늦었고 지금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아요. 근데 당신 좀 일찍 좀 나오면 안 돼?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져요. 제가 좀 부족한 거죠.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무리 지적받아도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날 제 아내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착을 했어요. 그 꿈의 교회가 주차장부터 강의실 그 본당까지 좀 멀어요. 보통 목사님이 이제 주차장에 나오는데,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희가 늦으니까 그냥 안에서 계시고 진행을 하고, 또 제 아내가 늘 가는 곳이니까 이제 길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 본당까지 가는지를 아니까 나오질 않으셨어요. 저도 주차장에 내렸는데, 차 타고 내리면서 제 아내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여보, 태워다 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안 태워줬으면 이거 버스 타고 막 전철 타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뛰어가는데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늦었거든요. 막 강사가 뛰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한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없는 시간 내서, 저도 사실 바쁘거든요. 아내를 데려다주고 또 제 사역 있는 데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뺑 돌아서 온 거는 맞지만, 제가 수고한 건 맞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고맙다고 태워다줘서,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데 당신 때문에 늦었어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분위기인데 전혀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미안해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늦지 말자.
요즘에는 제가 먼저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옆 사람이 말해줘도 안 되고 자기가 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게 되려면은 그 단점과 약점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말로는 안 돼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이건 내가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게 더 빠릅니다. 그 대신 드리면 기분 좋아하는 말, 그런 것만 하고. 세상에 좀 창피한 얘기가요, 제가 또 아내가 하는 말 중에 그 말만 하면 기분 나쁜 말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저보고 꼭 손 씻으라고. 그 좋은 거잖아요, 손 씻. 근데 그 말만 들으면 내가 꼭 어린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손 씻는데, 근데 가끔 안 씻을 때가 있었어요. 전철 타고 전철에서 책을 읽다가 너무 책이 재밌어요. 그래서 마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끝내기가 싫으니까 한 장을 다 끝까지 읽고 싶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걸어오면서도 책을 읽고 싶은 심정인데, 딱 집에 들어와서 몇 페이지만 더 읽고 책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갖고 손은 안 씻고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아내가 봐요. 그거를 집에 들어왔으면 손을 씻어라. 근데 그걸 아무리 좋은 내용인 건 알지만 손을 씻는 거는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은 빼는 거예요. 근데 뺀 것 중에 반드시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이거는 진짜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본인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들으면은 그냥 괜히 화만 내고 싸움만 되고, 그거는 내가 꼭 참겠다고 빼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부부 대화 시간에, 좀 손 씻으라는 말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난 그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네. 내가 알아서 씻을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말을 그동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편해요. 집에 가면 손을 씻어요. 그 수시로 뭐 휴게소에 가든 아니면 꼭 화장실 갔다 와서만 씻는 게 아니라 제가 손을 씻어요. 손을. 이러한 거를 저희 부부가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뭘 더 할까? 뭘 뺄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말 열심히 할게.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어요. 몇 가지는 짐작을 했지만,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당신 밥 먹고 나서 맛있다는 말만 하면 좋겠네. 저는 제 아내가 그런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신은 강의를 잘한다. 당신은 참 기도의 용사야.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랬거든요. 당신은 진짜 양육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근데 그런 말 할 때마다 오히려 부담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은 맛있게 먹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면 밥이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거를 수고를 했고, 그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맛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희가 강의하면서 어느 부부가 아주 심각한 그 주제 때문에 많이 싸우셨나 봐요.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평생을 해서 그런지
남편이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집에 오면은.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 맛이 없대요, 집이. 맛이 있어야 맛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잘한 게 있어야 잘했다고 하지랑 똑같은 거예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좀 더 대화해 봤더니 이 남편이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어서 식당 음식만 평생 먹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 아내분은 남편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도 꼭꼭 씹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의를 듣고 결정을 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내 입맛이 아니라 아내가 원한다면 이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당신 수고했네. 맛있었어. 제가 했더니 우리 애들도 거의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건 그렇고 어떤 말은 더 해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빼기 더하기 하면서 제 아내가 밥 먹을 때는 일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빼고요. 그럼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하지? 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부터 해갖고, 아니면은 기분 좋은 이야기.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요, 더하기 빼기 기준이 배우자가 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들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흙에 영양분을 더하듯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더하자. 과실 솎아내기를 하듯 배우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빼자. 무슨 말을 더하고 빼야 할지 모른다면 배우자에게 물어보라. 누구든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다. 집에 들어오면 나를 보자마자 손 씻으라고 아내가 말했다. 어느 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 그 이후에 아내가 그 말을 뺐다.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제가 쓴 그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부부 대화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서로 기분 좋아하는 말만. 그래서 늘 관심 있어요. 지켜봐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었다고, 진짜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내가 또 음식을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칭찬을 하고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늘 예쁘다고 합니다. 그거를 창의적으로 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딸 외에는 다른 여자 보고 예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다른 여자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어떤 때는 걱정해줘요. 얼굴을 기억 못하고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같이 사역할 때 간사님들이 많았어요. 여성 간사님들이. 말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저보고 좀 편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게 더 어색해요.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어색해요. 저는 제 아내에게만 예쁘다고 했어요. 그거를 날마다 같은 말을 그걸 더해준 반복했는데, 당신 예쁘다 그것만 계속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어떤 날은 그랬어요. 제가 아내가 강의하러 갈 때 가면서 내리기 전에 제가 운전 데려다 주면서, 이 교회 성도들은 강의 듣기가 참 힘들겠어. 강사가 이렇게 예쁘니까 뭐 집중이 되겠어? 저 오글거리는 웃긴 말이잖아요. 막 생각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예쁘다고 말할까?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해요. 또 강의가 잘 된대요. 어떤 날은 머플러하고 어울린다고 말도 하고. 저희가 쓴 다른 책,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책에 제가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한지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도 아내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예쁘게 여기고 자꾸 말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한다고도 말도 해주시고, 무슨 말 듣고 싶어해? 그 말을 예쁘다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걱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애들이 잘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많은 아내분들은 아이들 칭찬을 엄마 칭찬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욕하는, 애들 막 야단치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지 마시고, 아내가 기분 좋아하는 말을 자꾸 더해 주시고. 요 두 가지 원칙, 좀 딱딱한가요? 원리?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 기분 좋아하는 말을 더해주고,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줘요. 그게 진짜 더 빨라요. 그게 더 확실해요. 그러면 진짜 고쳐요. 아무리 말해도 싸움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좋아하십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내가 잘하지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그날 그 주차장에 아내가 뛰어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결심을 했던 그 감동이 그날 와요. 그래서 그게 서로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 회의에 대한 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부부 대화 중에서 안건을 갖고 결정해야 되는 거는 미리미리 하자. 휴가 계획, 추석 어떻게 보낼지, 설은 어떻게 할지, 아이들 진로, 이런 거를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알고 있는 게 같게 되려면 시간을 정해서, 직장에서 회의하듯 부부들도 진짜 좋아요.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것도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되고, 저는 지난번에 부부 대화학교 마친 분은 그 발표를 했어요. 저희한테 배운 이 부부 회의를 위해서 아이들 진로 문제부터 해서 이야기할 게 진짜 많은데, 그분들은 카페 투어를 하겠다고 일주일에 토요일 날 좋은 카페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부 회의를 하겠대요. 그 말을 발표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애하는 기분처럼 카페에 가서 아이들 얘기하고, 또 둘이 있던 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데 와서 또 새로운 기분도 내고, 그것처럼 미리 시간을 정해서, 미리 안건을 정해서 대화하면은요, 부모님은 어떻게, 부모님 아프신 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은요 잘 안 돼요. 아예 안건을 올려놓고 회의를 하면 최고입니다.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최소한 3달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익숙해지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좀 자유롭게 쉬시면서 이 처음 부부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 그래서 오늘의 선택, 부부 대화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결정하는, 우리 한 가지씩만이라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나와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좋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가족관계, 친척관계도 되고, 아니면 부부관계로 범위를 좁혀도 되고. 이 말만 하면 우리가 자주 싸웠으면 원인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자극한 말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면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판단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고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배우자가, 상대방이,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했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나는 이 말을 이제 지금부터 빼야 되겠다. 그 사람 이름이나 관계 쓰고
남편 아니면은 뭐 친정아버지 이런 거 쓰고 관계를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나는 이제부터 이 말은 빼겠다, 그걸 적어 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애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대화 중에서 더하기와 빼기란 주제로 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하고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저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또 모여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간에 정말 더할 말과 뺄 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화가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